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겉으로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 그다음에 은평의 김우영 문제 이걸 제기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임종석 실장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학 한양대 네. 후배로 이제 그 임종석 실장이 자기 지역구를 홍익표 대표에게 준 거예요.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버리고 서쪽으로 하는 험지로 갔습니다. 험지로 갔는데 그 내 지역구를 내 친구였던 임종석 실장에게 다시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순수성마저도 저는 훼손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임종석 실장이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 장가 기자,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가 꽤나 오래 좀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 나왔죠? 우선 오후 8시에 시작해서요. 오후 11시에 끝이 났는데요. 여론조사로 더욱 커진 공천 파동을 어떻게 잠재울지, 그리고 친명 원외 조직 더민주 혁신회의 수장 출신인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은평을 경선 문제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빈손 회의였는데요. 최고위원회 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 상황 둘러싸고 현재 내용이 많은데 수습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명계에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 내용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경선 참여 여기였는데 일단 경선을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네, 뭐 정치가 공장도 아니고 만나서 회의한다고 해서 물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빈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입니다. 토론하고 수기하고 예. 의견을 조정하고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우영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이라는 게 독도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출마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출마의 자유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강원도에 내려갔을 때 원래 서울 은평구 구청장을 재선한 사람입니다. 네. 내려갔을 때는 당의 요청에 의해서 내려갔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희생해서 강원도로 차출되어서 갔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전에 계속 정치했던 은평구로 돌아올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강원도당 위원장 하는 사람이 도당 위원장이면 도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인 사람이 도를 버리고 서울로 왔다. 네. 좋은 지역구로 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마찰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저는 균형감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법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상도의적인 측면들은 어느 정도 좀 낮춰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애매한 결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네, 애매하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있었고 뭐 공천 문제 후속 대책까지 좀 논의해보자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이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하고 갔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김우영 이분은 이제 그 아마 강원도당위원장 사표 수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지도부에서 이제 주의 조치까지 내렸잖아요. 이런 분을 이게 그 경선 기회를 준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 맞는지 의문이고. 그런데 반면에 임종석 실장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끝까지 성동갑에 못 주겠다. 다른 데 가라. 근데 김우영하고 임종석 실장이 왜 이리 차이 납니까? 김우영은 이제 강원도당 수리도 안 됐는데 오는데도 경선 기회를 주고. 근데 임종석 실장은 이제 성동갑을 고소하는데 무조건 딴 데 가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앉아 있는 지도부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100% 거의 단수 공천된 분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도부는 100% 이제 단수 공천으로 친명은 횡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단수 공천 받은 분 아닙니까? 저 앉아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비명은 전부 이제 그 횡사, 전부 경선 아니면 하위 20% 이렇게 컷오프 당할 수 있는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우영 위원장 출마 부당성 계속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재명 대표하고 일단 당의 투톱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합니다만,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수용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제 없다, 홍익표 대표는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했는데, 둘의 역할론인 겁니까? 갈등설로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역할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뽑힌 단위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이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지지자에 의해서 뽑힌 겁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의해서 뽑힌 겁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이익 대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죠. 네. 당연히 이제 당대표가 서열도 높고 뽑힌 단위도 크지 않습니다. 네. 직선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구조적 문제, 원내 정당화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의원들은 공천 대상입니다. 대상들이 목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공천 대상들이 선거구제 획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을 위반하고 선거구제 획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본인들 이익관계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 정치가 의원 특권 정당이 되면서 의원들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모든 제도를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잖아요. 직선으로 뽑힌 당대표에게 보다 힘이 실리고 당대표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갈등이 저는 뭐 커진 게 맞고요. 아마 이제 오늘 빠르면 오늘 임종석 실장 있잖아요. 네. 이 공천 문제로 이제 갈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겉으로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 그다음에 은평의 김우영 문제, 이걸 제기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임종석 실장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 한양대 네. 후배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지역구를 홍익표 대표에게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선하고 서초로 가면서 다시 이제 임종석 실장한테 반납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도부에서는 이제 임종석 실장은 절대 못 준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는 이해찬 전 대표를 이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도 임종석 실장 공천 주라. 이재명 대표한테요.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오늘 임종석 실장 공천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이해찬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공천 주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주당 갈등이 폭발하느냐, 수습되느냐, 이게 오늘 결정될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앞으로 좀 끄집어내면, 부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좀 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중구 성동구가 임종석 실장님 땅입니까? 뭐 거기다가 성을 쌓았습니까? 지역구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뽑는 것이지 본인이 내 땅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버리고 서쪽으로 하는 험지로 갔습니다. 험지로 갔는데 그 내 지역구를 내 친구였던 임종석 실장에게 다시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순수성마저도 저는 훼손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임종석 실장이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성동구의 공천을 다시 받는 것은 지역구 자체를 사적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 정치와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출마하겠다면 좀 더 어려운 지역구, 하다못해 중성동구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닌 곳으로. 저는 뭐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만약에 컷오프 시기면요. 예. 지금 이제 심각한 내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명문 정당이 이제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지금 이제 임종석 구하기에 저는 3명이 나섰다 봐요. 네.
첫째는 이제 그 홍익표, 그 다음에 이해찬,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그 고양이를 시켜서 경고를 했지만 고양이 시켜서 이게 사천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본인이 직접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 비서실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실장의 과연 이게 컷오프 시킬까 성동갑에 그러면 이제 이해찬 가장 게 중요한 우군이잖아요. 네. 이해찬 대표가 없으면 오늘의 이재명 대표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꼬리를 내리고 임종석 실장 공천 줄 가능성 이제 그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것 같아요. 586 심판론을 프레임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선거 구도를 짜기에는 임종석 실장이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